눈 건강의 경고, 안구 건조증입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아산병원 안과의 정호석 교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평소에 눈이 좀 뻑뻑하거나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아니면 눈이 쉽게 피곤하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보니까 절반 이상 분들 정도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눈 질환인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안구 건조증은 10명 중에 1명꼴로 겪는 흔한 질환인데요. 실제로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약 26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보다 약 13%나 증가한 수치이고 그래서 안구 건조증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안구 건조증은 눈물 양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눈물의 질이 떨어지면서 눈이 뻑뻑하고 불편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구 건조증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우리 눈 표면에는 눈물막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눈물막은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을 눈 위에 고르게 펴주고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눈물막은 얇지만 아주 정교한 세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바깥쪽부터 기름층, 수성층, 점액층인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안구 건조증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이 조그만 눈에 어떻게 층층이 저런 게 있을까 싶네요. 네, 이 층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눈물막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안구 건조증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아요. 요새 휴대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컴퓨터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젊은 애들도 워낙 컴퓨터 앞에서 아니면 우리 뭐 탭 같은 거 많이 보니까 눈이 뻑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눈은 요즘엔 하루 종일 혹사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 요즘에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 말씀하신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를 많이 쓰고 또 한 번 보면 오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는 그 영상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더 크게 뜨고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평소보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평소에는 1분에 보통 20회 안팎 정도 깜빡이게 되는데 무언가를 보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이 깜빡임 횟수가 한 4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야, 그렇구나. 네, 그렇게 되면 눈물이 증발이 많아지고 결국에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안구 건조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원래 안구 건조증이 있던 분들도 이렇게 화면을 보고 나면 증상이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이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 눈물막의 균형도 무너지고 또 눈물을 만들어내는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물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제 더 쉽게 마르고 결국에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원인이 노화인데요. 네, 나이가 들면은 우리 몸의 기능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눈물을 만드는 기능도 떨어지게 돼서 눈물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더 건조해지고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는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런 안구 건조증 증상을 남성분들보다 더 자주 혹은 더 심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콘택트 렌즈를 오래 착용하는 것도 이 눈물막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영향을 주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피부 건선처럼 내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눈물을 만드는 기능에도 영향을 줘서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위의 질병도 눈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습한 여름철에는 잘 안 생기지 않을까요? 건조하면 봄, 가을에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봄과 겨울처럼 공기가 건조한 계절에 안구 건조증이 많이 생긴다고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즘처럼 아주 덥고 습한 여름철에도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요? 여름에는 이렇게 비도 자주 오고 이제 공기도 굉장히 습한데 왜 우리 눈만 이렇게 건조해지는 걸까요? 왜 그럴까? 바로 에어컨이나 선풍기와 같은 냉방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여름이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실외보다는 실내에 주로 있게 되고 또 실내에서도 거의 하루 종일 에어컨이나 선풍기와 같은 냉방기구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바람이 문제가 되는데 환기를 하지 않고 냉방기구를 계속 쓰다 보면 실내는 건조해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눈물막은 굉장히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눈이 가장 먼저 건조해집니다.
특히 뭐 에어컨 선풍기 바람이 눈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네. 순식간에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말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급격하게 안구 건조증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하기야 뭐 선풍기로 머리도 말리는데 눈동자에 있는 눈물이야 그거 금방 말라버리죠. 그런데 그럼 눈이 뻑뻑하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안 감긴다. 이것만 안구 건조증인지 다른 증상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제 외래에 이제 안구 건조증으로 찾아오는 환자분들의 증상을 들어보면 네. 눈이 뻑뻑하다, 아니면 모래가 낀 것 같다, 아니면 눈이 시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마치 눈에 티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계속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눈물이 부족해지면서 눈 표면이 거칠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보호막이 망가지면서 이물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침침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안구 건조증으로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 이 시야가 조금 뿌얘질 수 있는데요. 이 흐릿한 시야 때문에 눈은 계속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눈 근육이 긴장해서 쉽게 피곤해집니다. 또 눈이 침침하고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난시가 생긴 것 같다, 혹은 안경 도수가 계속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눈이 건조한데도 오히려 눈물이 자꾸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눈물막의 균형이 깨져서 이 야외에 바람 불 때 이렇게 작은 자극에도 반사적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나 엄마들 보면은 계속 수건으로 맞아, 이렇게 맞아. 밖에 나가면 눈물 계속 훔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물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 건조증 때문에 나오는 눈물은 사실 보호막을 이루는 정상 눈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시적으로 촉촉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안구 건조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안구 건조증이 제 주변에도 저도 있고 굉장히 흔하잖아요. 많아. 이거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니 하고 보내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 너무 흔하고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런데 계속 그냥 방치하다 보면 만성적인 염증이나 각막 손상,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시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앞에서 제가 안구 건조증은 눈 표면의 눈물막이 고르게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눈물막이 시야가 깨끗하게 보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구 건조증으로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 우리가 울퉁불퉁한 유리를 통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빛이 번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아니면 초점이 자꾸 흔들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 속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눈물막 하나만 불안정한데 시력이 나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구 건조증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는 눈물 부족이 눈 표면 염증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각막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안구 건조증이 원인이 돼서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이고, 설마요. 그렇게까지. 아니 근데 뭐 지금 증상들이 지금 뭐 예사 증상들이 아니에요. 네, 다행히도 대부분의 안구 건조증은 실명을 유발하지 않지만 아주 드물게 심한 경우에는 이 각막이 각막 상처와 염증 그리고 감염이 반복되면서 각막이 얇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구멍이 나고 네, 그리고 혼탁이 남기도 합니다. 어머나. 특히 뭐 당뇨병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이 전신 질환과 동반된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일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관리하고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빨리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제대로 받으셔야겠네요. 네. 게다가 이제 특히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청소년들, 그리고 수면이 중요한 고령층은 이 안구 건조증이 너무 오래되면 두통, 짜증, 수면 장애, 그리고 심하면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눈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들면은 백내장, 녹내장도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네. 안구 건조증이 이렇게 막 뭐 백내장, 녹내장도 이렇게 빨리 오게 하고 그런 영향을 줄까요? 네, 다행히 또 이것도 안구 건조증이 백내장, 녹내장을 생기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백내장, 녹내장이 생겼을 때 이 안구 건조증이 치료 과정에 있어서 큰 방해 요인이 된다는 점인데요. 방해 요인. 네,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은 되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시죠. 네. 하지만 백내장 수술 전에 반드시 안구 건조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 표면이 건조해지면 이 수술 전에 시행하는 정밀한 눈 검사가 부정확해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수술 후에 시력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느리거나 예후가 나쁠 수 있고
또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수술을 하지 않고 안압을 낮추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 이 녹내장 약물 중에 상당수가 눈물막에 자극을 주고 건조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구 건조증이 이미 있는 환자분들이 녹내장 약물로 치료를 할 때는 녹내장 약물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보다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구 건조증은 불편한 증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주요 질환 치료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구 건조증 치료는 뭐 복잡한가요? 어려운가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네. 네, 안구 건조증으로 안과를 만약에 가보시면 인공 눈물을 아마 처방 받아보셨을 맞아요. 텐데요. 네, 맞아요. 인공 눈물은 눈물을 보충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4회에서 5회 정도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제 1회용 무방부제 인공 눈물의 경우에는 더 자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다만 약국에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방부제가 없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또 통에 든 안약의 경우에는 개봉 후에는 유통기한에 관계없이 꼭 한 달 안에 교체하셔야 합니다. 네. 만약에 사용하면서 충혈, 눈곱, 통증이나 다른 증상들이 생긴다면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안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인공 눈물 다음으로 두 번째는 눈꺼풀 관리입니다. 눈꺼풀도 관리. 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왼쪽은 정상 눈꺼풀이고 오른쪽은 기름샘, 그러니까 마이봄샘이 막힌 눈꺼풀입니다. 어이구 세상에. 저렇게 마이봄샘이 막히면 기름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눈물막에 기름층에 영향을 주고 수분 증발을 제대로 막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굳어있는 기름샘을 녹여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네, 하루에 1, 2회 정도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눈꺼풀 세척도 이제 녹아진 기름을 닦아주고 추가로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온찜질 한 후에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눈꺼풀을 눈 닦는 건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눈 이게 막이 아니라 눈꺼풀인 거죠? 네, 눈꺼풀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깨끗한 꺼지에 눈꺼풀 세정제 액을 충분히 묻힌 다음에 눈꺼풀 세정제가 있어요? 세정제가 있습니다. 세정제를 구입하셔서 세정제를 충분히 묻히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 위 눈꺼풀을 살짝 벌려서 이렇게 추가로 닦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기름을 짜낸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셔야 되는데 안구를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 치료는 이제 안약 사용입니다. 이제 눈이 자주 시리거나 화끈거리면 단순한 이제 눈물 부족으로 인공 눈물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안구 표면 염증을 치료하고 또 부족한 눈물막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항염증제 안약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관리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또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따뜻한 물에 우린 녹차 티백이나 수분이 많은 오일을 눈꺼풀 위에 올려두면 좋다고 하던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녹차 적인 것 티백은 저도 같아요. 올려봤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녹차 티백을 따뜻하게 해서 눈 위에 올려두면 이 온찜질 효과도 있고 항염증 효과도 있기 때문에 눈꺼풀 염증이 있을 땐 일시적인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티백이 오염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뜨겁기 때문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오이팩은 사실 차갑고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눈 주변 피부에 진정 효과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눈꺼풀이나 눈물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오이 표면에 있는 농약이나 세균 같은 것들이 눈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온찜질 전용 안대나 따뜻한 수건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눈꺼풀 기름샘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딱 들어서 이상한 건 안 하는 게 나아. 그래. 그럼 선생님 손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안 돼요. 손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아유. 그래서 눈에다 이렇게 대는 거. 손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예? 사실 온도를 꽤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벼서 거의 40도까지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파리만큼 비비면 안 된다. 파리만큼. 딱 들어서 이상한 건 하지 마세요. 네, 하면 안 눈이 되겠구나. 예민한 부위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오래오래 건강하다는 것도 오늘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수업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